자, 위증교사 재판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다. 이거 어제 저희가 정리를 자세히 해드렸고, 그래서 1심 선고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선거판에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위증교사 의혹은 2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던 게 발단이 된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했었는데, 이게 재판 결과하고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었죠. 그 재판에서 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법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왜 무죄로 나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그러니까 재판 내용을 보면은 2020년에 경기지사 시절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확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위증이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일단 당시 사건부터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토론회에 나와서 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후로도 그런 말을 반복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결국은 도와준 걸로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본질은 부정부패에 대한 이 폭로 행위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라는 점들을 좀. 예,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 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이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4년에 이미 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이 KBS PD랑 같이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가 유죄 확정을 받은 건데 좀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했지만 실제 옆에서 서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질문도 적어주고 또 질문 답변 내용이 좋으면 이렇게 표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재판 기록에서 다 나와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난 누명 썼다,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선거 때 했으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건데,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의 위증, 이게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당시 법원 판단을 보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고 한 표현이 이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과 이 관계자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요, 2019년 2월 14일 이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 김진성 씨,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고 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에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 검사 사칭권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재판부는 20년 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왔던 사건을 이 확정됐던 사실관계로만 판단하지 않았고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의 주요 공범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까지 됐는데,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거다, 그런 모의가 있었다 이렇게 위증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럼 이거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직접 국회에 나와서 이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검찰에서는 저 위증교사 사건을 상당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성공을 결론적으로 했다 이런 건데 그 증언이 영향을 줘서 재판에 영향을 줘서 무죄를 받았다면 그 위증교사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무죄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발판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보통 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지난해 선고된 1심 판결 중에는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죠. 이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혐의 기본 형량을 감안해서 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요, 이 법원을 속이는 행위는 죄질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건처럼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형량이 가중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데 선고 결과, 1심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우선 재판 증인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이 선고 시기가 달라지는데 검찰 측에선 주요 증인을 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를 받은 김모 씨, 이 김진성 씨, 그리고 검사 사칭을 공모했던 최 PD 정도입니다. 예, 그 두 사람만 증인 신문을 하면 죄가 있는지 여부를 다 가릴 수 있다 이런 건데 빨리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